11기 김문범 한지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전 제말하니 온 호랑이에 참여하신 소연우 작가님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인터뷰 시간을 내어주신 작가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시청자분들에게 자기소개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틸로 작업을 하는 작가고요. 그리고 그 작업을 통해서 제가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세상에 알아야 되는 이야기, 그런 것들을 좀 재밌게 풀어가고 있는 조각가 소현우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작가님께 궁금했던 사항을 편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작가님께서 그동안 어떤 작업들을 해오셨는지 제가 궁금했는데요. 현재까지 주요 활동과 작품 세계에 대한 간략한 소개 시청자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떤 세상을 어느 정도의 거리에서 바라보는 어떤 저의 시각을 작품으로 표현하는데요. 주로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을 붙여서 그걸로 이제 형상을 만들어서 제 이야기를 그 안에 넣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어떤 잔혹동화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이 가진 어떤 불합리함,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관객들에게 많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어쩌면 이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외면하는 것들, 또 그런 것들을 되게 직접적이지만 또 좀 유희적으로 아니면 좀 재밌게 표현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왔고, 지금도 약간 그런 유머감이 있는 작업들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결국엔 내용은 그렇게 밝은 내용은 많이 없어요. 좀 세상에 대한 부정의식이 많이 껴있는데, 전 그런 걸 통해서 과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질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동화의 밝은 면이 아니라 어두운 면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이 동화 현실을 접목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제가 잔혹동화라는 주제로 많이 작업을 해왔는데, 제가 말한 잔혹동화는 어린이를 위한 동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을 위한 동화. 어른들이 동화를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원하는 것들, 그리고 그 동화를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뭔가 강요하는 것들이 과연 이게 어린이를 위한 것들인가. 그 실제 그림 형제의 잔혹동화처럼 결국엔 어른들의 동화가 각색되어서 아름답게 포장된 거거든요. 결국엔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방식들이 어떤 그런 동화뿐 아니라 모든 사회적인 면에 다 적용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트루먼 쇼의 한 장면처럼 어떤 개인이 있는데 그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규범 안에 그 개인이 그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는,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규범대로 살아가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나 어떤 사건들, 그런 것들을 제 나름의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어떤 매개체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소현우 작가님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인데요. 이번 경기대학교 소설박물관 특별전 제말하니 온 호랑이 참여를 결정하신 계기와 그에 대한 소감을 한번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으실까요? 학예사님한테 처음에 이제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제말하니 온 호랑이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옛날 저런 걸 민화라 그러죠. 민화가 많이 걸린다. 그리고 이제 호랑이에 관한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과거의 어떤 그런 창작행위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창작행위나 결국엔 시발점은 똑같거든요. 상상을 표현하고 어떤 현실을 어떤 남기거나 그런 방식으로 해왔지만, 지금 다양한 방식의 표현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의 작품들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기 걸려있는 그림들과 지금의 제가 저 공간에 있는 제 작품들은 어떻게 보면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시대의 작가들, 그리고 현재나 지금에 있는 저와 같은 작가들이 한 공간에 업을 줄 수 있고 어떤 그 시간의 공백을 없애는, 그게 어쩌면 과거와 현재의 만남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호랑이를 생각해 봤을 때 지금은 우리가 야생에서 볼 수 없는 동물이거든요.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사라졌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결국엔 그 강한 아이가 더 강한 어떤 인간들에 의해서 사라져가는 그 어떤 힘의 논리에 있는 그 인간 세상 안에 결국 종속되어 버리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이 작품에서 보여지는 어떤 힘의 논리나 어떤 폭력적인 성향 이런 것들 자체가 결국엔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미래에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품이 재미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들은 좀 어떻게 보면 잔혹할 수 있죠. 어떤 인간의 이기적인 면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럼 박물관 전시회 출품작인 잔혹동화 중 버니와 수호신의 숲 중 표범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잔혹동화를 얘기하기 전에 일단 동화란 게 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동화나 신화, 종교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인간만이 상상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건 허구지만 그걸 진실로 만들어내고 그래서 잔혹동화 자체도 어떻게 보면 동화에서 시작해서 현실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필요하다는 건 뭔가의 결여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 결여를 메우기 위해서 상상하고 동화를 만들어내고 어떤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시작한 동화 그리고 그 동화가 가지는 인간의 어떤 이기심 그리고 저 바니라는 작품은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어떤 그런 거예요. 어떤 디즈니의 어떤 캐릭터잖아요. 그리고 거대한 총을 들고 뭔가를 겨냥하듯이 쏘고 있어요. 되게 폭력적이죠. 근데 사람들은 저 폭력적인 장면을 보면서도 약간 만화의 장면처럼 생각을 해요. 저 폭력성을 되게 희화하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거든요. 그게 담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어떤 거대한 자본과 거대한 권력의 폭력을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결국에는 어떤 미국이라든지 어떤 강대국의 패권주의예요. 그런 패권주의가 가지는 힘의 논리, 그 논리가 말하자면 일제가 우리나라에 와서 어떤 전리품처럼 호랑이들을 말살했던 그 힘의 논리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호랑이 관련된 전시를 했을 때 호랑이가 사라졌고 그 사라진 과정에서 그러한 힘의 논리가 작용을 했고 지금 또한 저런 어떤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곳에서 외압이나 힘의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되게 불안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아마도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저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그런 세상이 저렇게 희극화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술이라는 게 어떤 진지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한 이야기들을 좀 더 대중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저처럼 이렇게 약간 유머스러운 방식으로 다가가는 방식도 있거든요. 그런 작품들을 보고 이제 마냥 재밌네 이렇게보다는 이 작품이 가지는 의미, 그러니까 쉽게 볼 수 있지만 이 작품이 가지는 어떤 세상에 관한 의미를 좀 다른 시각으로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소개를 하신 두 작품 모두 이 작품명을 살펴보면 시리즈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잔혹동화 수호신의 숲이라는 시리즈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수호신의 숲 중에서 되게 흑표범이라는 작품이 와 있어요. 굉장히 경계하듯 공격적인 자세로 이렇게 막 주위를 둘러보는 듯한 느낌인데 수호신의 숲은 요즘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어떤 자연적인 문제 과연 인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대로 가도 되는지 그리고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 사이에서 수호신의 숲은 뭔가 결여된 것들에 대한 상상력 같은 거거든요. 표범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 안에는 여러 얘기들이 있어요. 천사가 지상으로 내려왔는데 한쪽 날개가 없어 표범의 등에 타고 어떤 숲을 거닌다라는 작품도 있었고 그 중에 하나의 작품인데 그런 어떤 수호신이 내려와서 어떤 세상의 결여를 보여주고 그 옆에서 그걸 경계하는 듯한 그 느낌의 작품 중에 하나인데 호랑이 그림 중에 그 호렵도란 게 있었어요. 되게 막 무서운 그 느낌으로 이렇게 막 서 있는 호랑이 작품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제가 이제 서로 마주보는 상황이 되면 좋겠다. 어떤 과거와 현재지만 그리고 다른 방식의 표현이지만 사라져버린 호랑이와 다시 우리에게 너무 스며든 우리의 외것들 외국의 문화라든지 다른 어떤 이미지라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들
그런 데 대해서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걸 한번 보고 싶어서 제 작품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작품을 바라볼 때 작품 제작의 주춧돌과 같은 소재 및 기법에도 관심이 가는데요. 네. 작가님의 작품 대부분은 스틸 퀼팅이라는 되게 독특한 기법으로 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스틸로 제작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보통 대부분의 작업들은 저런 어떤 상처를 남기지 않거든요. 조각 같은 경우에도 그 상처를 없애려고 하지 그 상처를 놔두지를 않아요. 필트라는 방식은 천을 덧대어서 옛날에 누더기처럼 가난한 시절에 옷을 해왔던 그런 걸 퀼트라고 하고 그게 어떤 미술의 한 분야로도 되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퀼트는 가난이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걸 만들어내지 못하는 어떤 작가가 견고한 어떤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물상에 가서 그 조각들을 주어서 그 작업을 하는 거죠. 스틸을 기워서 어떤 형상을 만드는데 그게 저는 누더기처럼 마치 가난한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워진 형상들은 현대의 어떤 권력이나 어떤 폭력, 부유함, 자본 이런 걸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택한 거거든요. 가장 가난한 방식으로 가장 상위의 어떤 문화적인 면을 표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작품 되게 가볍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저 형상들은 하나의 원본이 사라진 껍질과 같아요. 큰 작품도 많이 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되게 가볍기 때문에 혼자서 스스로 뭔가 표현하기에 굉장히 용이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이든 끼워낼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걸 보고 아니 이걸 어떻게 붙였을까 이런 식으로 처음에 대하는데 그리고 저에게는 처음부터 이게 20년 가까이 해왔기 때문에 가장 익숙한 방식이기도 하고 편안한 방식이기도 하죠. 그리고 저는 저렇게 누더기처럼 만들어진 아이들이 세상이나 어떤 관람객들에게 비춰졌을 때 누더기가 아닌 어떤 좀 세련되고 새끈하고 하나의 완성품 그러니까 그 가난을 벗어난 뭔가가 보여지길 바라는 마음도 있어요. 아까 계속 기워낸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모든 작품들을 스틸 퀼팅으로 제작을 하면 그 안에 담겨진 작가님의 개인적인 소망이나 기원 같은 그런 특별한 게 있을까요? 저 각자의 기워내는 방식에 대한 어떤 그런 것보다도 저는 어떤 조각가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어떤 한 작품을 할 때 보통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1년에 어떤 좀 큰 작품을 할 경우에 3점 이렇게밖에 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작품을 하는 동안 또 수많은 작품들이 머릿속에 있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냐가 가장 큰 문제예요. 저는 이제 작가가 어떤 걸 해야 될 때 그 시기에 그걸 해야지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시기에 멈춰버리면 다시 그 시기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해야 하고자 하는 작품은 정말 쉬지 않고 작업해서 그 작품을 세상에 내놓고 그리고 그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는 게 제가 약간 작업의 루틴 같은 그런 방식입니다. 그럼 지금 계속 작가님의 작품 기법인 퀼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관람객들이 스틸 퀼팅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으니 혹시 이거에 대한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스틸 퀼팅이란 단어를 쓰는 건 아마 제가 처음 쓴 것 같아요. 저런 식으로 작업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혹 대학교나 학생들이 돈이 없고 하니까 저 방식을 많이 쓰거든요. 뭐 철 같은 걸 주워서 형상을 만들고 하는. 그래서 이 방식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진솔하게 얘기하는 게 가난한 방식이다. 그리고 그 가난이 절대 보이지 않게 만드는 어떤 작가의 손과 노력 그리고 그 시간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되게 기쁘죠.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과정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라고 봤을 때 이걸 하나하나 조각을 붙여서 만들었대. 그걸 다 용접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래 라고 얘기하면 와 저걸 왜 저러고 있지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어떻게 했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그런 표현적으로 나오는 방식의 문제보다는 물론 그 선이 가지는 마티에르라든지 어떤 조형적인 미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이제 인간이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시각을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간단한 걸 찾아가는 시기잖아요.
앞으로도 더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 가장 아날로그적이고 가장 무식한 방법으로 현대인을 이야기하고 현대의 문제점을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점점 이렇게 간편화되는 세상이 오히려 역행할 수도 있지만 인간이 하는 노동, 인간의 손이라는 가치가 어떻게 보면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보는 이제 관객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은 인식을 가지고 그걸 좀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작가님의 작품을 보러 오시는 관람객분들에게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작품을 이렇게 전시하면서 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라고 강요를 하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모두가 보는 시선이 있고 그걸 통해서 스스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은 재미를, 어떤 분은 어떤 사회적인 면을 느낄 거고 그래서 어떤 작품을 볼 때 어떤 도슨트 분들이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굳이 그렇게 듣거나 그렇게 이해하기를 바라진 않아요.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원하는 시선이 있고 원하는 방향으로 어떤 걸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람객들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작가로서 계속 작업을 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관심이 없으면 작가로서의 죽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늘 노력하면서 계속 새로운 작업을 해 나가야 되는 게 작가로서의 의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작가, 저 작가 작품 여기서 봤는데 많이 바뀌었네? 작품 또 이렇게 했네? 어떤 그런 관심들이 어떻게 보면 작가에게 큰 힘이 되고 다른 작품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과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작품을 즐겁게 봐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게 많은 다른 작가들이 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다양한 작가들, 또 다양한 작품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작가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시간 내어주신 소연호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인터뷰는 유영미 작가님과 함께 하는데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나도 큐레이터 11기 김은범 한지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